했느냐 하면은 그 성각 필명 망이 명각 이 소리 했었잖아요. 근데 그 참 이 고급스러운 단어거든. 그걸 또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이야기고 또 바깥에서는 좀채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고. 근데 왜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성각이라는 자리. 성각인 자리에 가면 본래 밝기 때문에 필명 반드시 밝기 때문에 밝다는 이야기도 필요 없다는 거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우리가 그 보살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밝다 이거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 밤에 깜깜하다가 불을 켜든지 해가 뜨든지 하면 밝아졌잖아. 그걸 밝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능언병에도 부처님하고 아난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그 부처님이 아난 보고 내가 나가서 장님들한테 당신 앞에 뭐가 보입니까? 물어봐라. 이제 장님이 뭐가 보인다 그러겠어. 내 눈에는 깜깜한 것만 보인다. 깜깜한 건 알아. 이제 깜깜한 것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 아니 깜깜한 것만 보이는데 그걸 본다고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부처님이 요 꼼꼼한 거 보이는 걸 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밝을 때는 깜깜한 걸 못 보잖아. 내가 밝을 때는 깜깜한 걸 못 보잖아. 그러면 밝은 거 볼 때 깜깜한 거 못 보니까 그것도 못 본다 해야지 본다 하면 되느냐. 그 대경이 눈앞에 대경이 밝고 어두울 뿐이지 보는 거는 어두운 걸 보고 있고 밝으면 밝은 거 보고 있잖아요. 보는 놈은 밝고 어두운데 관여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그래 우리가 성각의 필명이라 하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뭔 소리인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요. 뭐냐 하면은 내가 뭔 일에 대해서 뭔 일이 생기면 일에 대해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내잖아. 상황에 가지 않아도 어떤 그 상황에 가지 않아도 내가 뭐 혼자 상상을 해내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하면 내가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비유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집을 나서서 여행을 다니고 이제 타향에 다니고 할 때는 몸이 이제 피곤하단 말이지. 말하자면 집에서 나가서 뭐 돌아다니고 있으면 피곤할 수 있잖아.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 와야 쉬어지냐 하면 내 집에 와야 쉬어지거든. 그리 바깥에 이제 다니고 있을 동안에 피곤한데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곤한 걸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피곤을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때 시간이 돼서 내 집에 딱 돌아오면은 내 집에 내 방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제 다르게 보면 우리가 타향살이 이런 얘기 할 때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살면은 고향만큼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보면은 그 옛날의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내 방에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 편안함이 느껴질 때, 이거는 밝다, 어둡다고 상관없잖아. 밝다, 어둡다, 깜깜하다고 못 느끼고, 밝아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밝다, 어둡다 상관없이 내 마음은 내 고향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내 방이란 걸 알아.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밝다 어둡다 상대성에 의한 밝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아는 거잖아. 스스로 내가 밝음 필명의 자리야. 필명의 자리.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계 같은 것도 그런 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것이 평상심이구나 이렇게 느낀 자리는 그냥 밝을 뿐이지 그대로가 이대로가 내 마음자리였다 이 생각이 있는 거지 훤해졌다 이 소리 할 내용이 없잖아. 그거는 그렇게 밝다 어둡다 이렇게 상대적인 표현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 이제 능언경 속에서도 가장 해득이 어려운 자리가 설명하기도 어려운 자리가 내가 볼 때는 성각이
망의의 명각,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하는 자리가, 그때 그 부르나 같으면 아란인데도 이 말을 퍼뜩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은 대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자리에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제 답을 주신 자리가, 이제 그 자꾸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 우리가 이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습니까? 이 소리는 만약 음으로 낸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맞잖아. 그 쉬워. 그 다음 또 왜 죽습니까? 하면은 그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왜 태어났습니까? 하면 태어날 뭔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태어났지, 존재함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 태어날 씨앗이 있었다는 거래. 존재라 그래. 존재. 그 유라 그러지. 그리고 유가 있어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까닭을 설명해내고 이유를 설명해내고 원인을 설명해낸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또 왜 이제 태어났느냐고, 그 왜 이제 그 존재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는 이제 불교적인 교로 들어가면 치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치하는 것을 왜 치하느냐 하면은 애연치,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애가 있기 때문에 애 취하게 되는 것이고, 애는 왜 생겼느냐 하면은 뭐 시비 여러 번 했지만 또 중복해서 해놓을 거 없으니까, 그 애는 왜 생겼느냐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럼 왜 받아들였냐 하면은 내가 이제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닿았단 말이야. 거기 내 하고 닿지 않았으면 내 들어올 수가 없어. 옆에 있어도 내하고 닿지 않으면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눈으로 닿든 귀로 닿든 피부로 닿든 닿았다는 거지. 왜 닿았느냐 하면 안, 이, 비설, 신, 이가 있으니까, 눈, 귀, 코, 입, 십이, 그 이제 육입이 있으니까 이제 닿았다. 그 육입이 이제 왜 생겼느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전문적으로 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육입은 물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물질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이 설명 질문과 와도 같아. 그럼 물질이 왜 생기냐 한 건 이건 보통 그냥 뭐 어떻게 생겼다 이 소리보다는 이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앞에 건 다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뭐 당연히 그렇다 당연히 그렇다 납득이 되는데, 이게 웬만큼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이제 물질이 왜 생겼는지는 이거 뭐 찾아내지 못해. 근데 부처님은 다 대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깁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유깁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본 물질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걸 소위 입자라 그러는 것이. 근데 그때 이제 단어에서 명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명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명색이 이제 명색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막 뭉치든지 흩어지든지 단단해지든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여러 가지로 뭉치면서 물질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생겨야 눈, 귀, 코, 입이 만들어지지. 예. 그렇게 눈, 귀, 코, 입이, 그래서 이제 그 육입이 뭐 만들어진 거는 명색이 생겨서 명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 뭉쳐서 육입이 만들어졌다. 이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고, 그 다음 명색이 왜 생겼느냐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증명하기도 어려운 건데, 지금은 원체 과학이 발달해가 다 증명이 돼 있다는 사실이지. 그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 뭐야 12연기에 보면 식견 명색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그 명색이 발생된다고 설명해놔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요새 과학으로 다 증명이 돼. 그 명색은 또 왜 생겨, 그 식은 왜 생기냐 하면 이제 파동이 있어야 돼. 파동이 있어야 그것을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적적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함세가 또 일으키지 않고 있으면 이제 이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래. 그 이제 파동이 생겼다. 현대과학으로 치면 파동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 행은 왜 생겼습니까 했을 때 무명이 있어서 파동이 생긴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밟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밟았다면 필명의 자리에 있으면 무명이 생길 필요가 괜찮았던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무명이 생겨가지고 파동을 일으켰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때 그 아란이라고 하면 이제 번뇌가 다 없어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아란이었던
부르나조차도 퍼뜩퍼뜩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또 이제 왜 무명이 왜 생겼습니까? 왜 이제 내 중생은 본래 마음은 부처니까 똑같은 원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왜 이제 이 번뇌를 일으키고 산화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또 이렇게 쭉 발전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멸해가 없어졌다가 또 생겨났다가 이렇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결국은 이제 그 설명을 어렵지만은 설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수를 예를 들어서 문수가 참 그 진짜 문수인데 네가 이제 문수 진짜 문수냐 물으면 내가 진짜 문수다 이래 대답을 했다고 하면 진짜 문수가 바로 진짜 문수라 하느냐고 문수인데 이미 그리고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 있는 분이니까 이제 그거 진짜 문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문수로서 족하기 때문에 그냥 무게 문수일 뿐이다 이거래. 근데 진짜 문수라 하면 뭔 허물이 생기느냐 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긴다는 거래. 그럼 가짜가 생기면 이제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게 또 생겨.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한 문수가 또 생겨.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하면은 한 생각 진짜 시다 옳다 생각 한번 냈다가 문수가 5만 급이 처리살에 갇혀 있어가 못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한 생각 옳다 생각 냈는데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옳지도 않고 그런 것지도 않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옳기도 하고 그런 것이 또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게 처리산 것처럼 그 관념을 만들어 가지고 앞뒤로 꽉 막아 가지고 이제 그 처리산 지옥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 그꼭 찍혀 가지고 이제 그 옳다 그러다에 끼어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5만 급이라 했을 때는 뭐라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5만 가지 생각으로 발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 한 생각 일으킬 때는 시다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현듯 그렇게 그게 이제 능하게도 끝나고 나름이 없는 곳에서 나름이 불꽃처럼 치성하게 일어난다 이래돼. 우리가 불을 갖다가 마른 장작에 마른 그막 풀을 쌓아놓고 불을 붙일 때 성냥으로 탁 켜면은 불이 파락할 때는 아주 작은 불에 불과했잖아. 근데 그 마른 그 풀잎에 붙었다 하면은 마른 풀에 붙었다 하면 이거는 타기 시작하면 와르르 타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커져 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한 생각이 우리가 간단히 그냥 시다 하는 생각했을 뿐인데 마치 불꽃을 붙인 불 붙인 것 같아서 화르륵 붙었다 하면은 그냥 막 이제 다시 불 없는 자리에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참 그러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진성 진심 극미묘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미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 표현해도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 부르나야 네가 들어봤느냐 성각은 오묘하고 밝고 그 명각은 밝고 오묘하다 이렇게 했는데 밝고 오묘하나 밝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 어디서 잘못됐어? 근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제 딱 해놓게도 어디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성각은 필명이나 필연적으로 밝은 것인데 허망하게 여기가 허망자가 나와 허망함으로 인해서 이거 원인이 없어 원인이 있으면 허망하다 소리를 못한다 이거. 그렇게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내느냐고. 그, 그 듣는 사람이 요 말을 이해를 뭐 어떻게 해석해가 이해를 해내겠느냐. 이걸 얼마나 정확히 더 설명해 가지고 알아듣도록 하겠느냐. 이랬을 때 내가 요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명각이라 하는 게 뭔 뜻 같아 보살이 생각할 때는 밝은 깨달음이라고 표현해서 밝은 깨달음.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천지창조가 되는 이치 속에도 우리가 이제 금률이라는 것이 쇠라는 금률이라는 것이 밝은 깨달음이 굳어져가 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그런데 깨달음에 오만해 아무 탈이 없어야 되지 왜 깨달음이 허물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옛날 것도만 이런 이야기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지금은 충분히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납득되는 시절인 게 왜냐하면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까지 시절이 온 거지. 그 내가 볼 때는 성각이 망이 영각이 되었다 이 표현을 그리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성각은 스스로 밝기 때문에 그렇게 문수는 내가 문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문수래요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그냥 문수라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진짜 문수다 하면 가짜가 생기는 것처럼 밝기 때문에 밝다는 생각이 낸 게 잘못됐다 하는 것인데 이 밝다는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각의 필명의 자리에 밝으면 빛이 아니래. 이게 빛이 아니라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 편안함을 느낀데 빛하고 상관은 없잖아. 이게 빛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도 나는 그거는 빛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는 밝음이지. 내 고향에 왔다는 거는 내 마음이 알고 있지. 내 마음으로 그대로 밝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 밝아서 밝아지는 빛의 상대성에 밝고 어두움의 의지가 알아지는 거 아니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명각이 일어났다는 거 뭐로 가면은 빛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빛을.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연구해도 빛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빛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는 자리가 너무나 적어. 굉장히 극소만 알아. 그리고 우리 사람이 밝다 어둡다 할 때는 어디에 의지해가 밝다 어둡다 소리 하느냐 하면 이제 눈에 의지해 가지고 가시광선에 의지해 가지고 앞에 물체가 훤하게 보이면은 밝다 그러고 앞에 물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어둡다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어디에 의지해가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가시광선에 의지해가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의지해 가지고 빛이 없으면 어둡다 밝은 걸 못 찾지를 못해. 물건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근데 이 빛이라 하는 영역이 이제 이 빛이라 하는 게 이게 요새 과학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막 그 파동인데 이렇게 그 파동을 파도의 높이가 있는 것처럼 파고가 있거든. 그 파장의 길이가 있고 파고의 높이가 있어. 근데 이게 총총 있으면 총총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가까이 친다는 얘기고 이제 파장만 길고 파고가 높지 않으면은 느긋하게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친다는 얘기인데 이 빛의 종류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파도 그 파장이 짧은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긴 자리까지 이렇지만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역을 이제 비유해서 만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100m라고 쳤을 때 100m의 영역이 있다고 치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1mm도 안 돼. 그 만분의 1도 못 봐. 빛 전체 영역의 만분의 1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가시광선이거든. 가시광선에서 그 가시광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색 빨주 노초 파남보 요 다섯 일곱 가지 색깔 안에 있는 요 영역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바깥에 주파수가 그 파장이 발생하면은 그 우리 눈에 못 느껴. 이게 뭐 빛이 알지를 못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외선 밖에 이제 그 보라색 바깥에 이제 파장에 짧아지는 파장에도 사람은 못 느껴. 그렇게 이제 그 자외선과 적외선 바깥으로는 파장이 자꾸 길어져.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표현하자면 이제 라디오 소리 같은 거 이런 게 우리 텔레비전 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전파를 의해 가지고 타는 거. 이 전파라 하는 것이 현대 과학 용어로 쓰면 전자기파라 하는 거. 전자기파가 빛이에요. 빛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통째로 얘기하면 전자기파를 빛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제 그 가시광선의 전자기파의 종류 중에 가시광선만 가지고 빛인 줄 알아왔었지.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 전자기파가 빛이란 걸 아는 거지. 왜 이 설명을 하냐 하면은 아하 우리가 이제 한 생각 잘못 일으켰을 때 소위 말하면 우리 본성에 힘이 있어서 빛을 발생한 거지. 빛을 발생한 거라고. 그럼 본래 빛이라 한 것이 이제 그때까지는 파장이었는데 파도 그렇게 파장 그리고 뭐 약간
뭐 물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 뭐야 파동이었는데 이 파동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비유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 못에 이제 잔잔한 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그게 이제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동글동글하게 쭉 일어나서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물이 있어야 파동이 생기잖아. 물이 없는데 파동은 안 생기거든.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돼. 공기의 파동으로 의해서 내 귀에까지 전달이 되거든. 그 여기서 지금 휴대폰으로 보사한테까지 가는 거는 전파의 힘, 그런 그 현대 기기의 전파의 힘으로 가는 거, 빛의 힘 빠르기로 가는 거고, 요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와서 그것이 그 공기의 그 파동을 만들면서 내 귀에 이제 소리로 인식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공기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하여튼 이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지. 파동이 일어나려면 뭐라도 이렇게 그 매질이 있어야 되잖아. 매질이 없는 데서는 파동이 설정이 되질 않아.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묘하게 이 빛은 자기 스스로 파동을 만들면서 전달이 돼. 그러니까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이 오는데 얼마 걸리고 8분 넘게 걸리거든. 태양에서 태양빛이 거기서 태양빛이 만들어져가 지구까지 오는데 8분 넘게 걸려. 근데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공기도 없어. 공기도 없으면 매질이 없어서 못 온다고 봐야 되는데 빛은 갈 수가 있는 게 빛은 전자기파기 때문에 전자기와 전기와 자기가 서로가 파동을 만들면서 그냥 그 파동이 만들어져. 기이한 거지, 기이한 거. 딴 거는 그렇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빛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그런 경에 봐도 이제 그 우리가 밝은 깨달음이 굳어져가지고 금국이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금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밝은 것이 이제 명각이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하라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 망이, 그 성각이 필명인 자리에서 그대로 밝은 자리에서 내 본 마음은 본래 그대로 밝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 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어느 날 밝다는 견해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그건 빛이 된 거지. 빛이 말 그대로 밝은 거 맞지. 그런데 이 빛은 밝은 것만 있는 경우 없으면 어두워지는 이제 상대성의 빛인 거지. 그리 능소가 없는 자리에서 능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거고, 주객이 너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너와 내 이제 상대성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어둡다, 밝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게 만들어지니까 마치 문수가 내가 참 문수다, 진짜 문수다, 내가 시 문수다 이래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천리상간에 5만 년을 갇혀 있었, 5만 겁을 갇혀 있었다 하는 표현에 맞아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은 벌써 이제 참미라 하는 거 일으키면서 가짜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아까 비유했듯이 이제 마른 폴립 숲에다가 이제 석양불 탁 그려붙이면 그거는 아주 작은 불꽃에 불과했지만 붙었다 하면은 부처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능응경에 다름이 없는 자리에서 다름이 그 뭐 불길처럼 치성하게 이제 막 만들어져 버렸다. 그런데 요게 이제 성각은 필명인데 망이 명각이라 하는 요 명각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아, 이게 이제 빛이로구나. 내가 우리 요 현대과학으로 빛을 설명을 엄청 잘 해놨으니까 빛에 대한 설명은 뭐 유튜브에 타고 들어봐도 되거든. 그걸 이해해내면 훨씬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래가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어떻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그 빛이라 하는 거는 아직도 우리 과학이 그 뭐 만분의 또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정확히 진짜로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알겠어. 빛을 초월해서 빛의 파동마저 넘어가서 성각의 필명자리에 가야 이거는 그냥 깨는 거지. 바로 깨는 거지. 근데 설명할 때는 뭐 아무리 그렇다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로 논리로 설명해 주는 거지. 그것까지라도 이해를 해야 이제 내가 그 이해를 왜 해야 되겠어? 이해를 다 한 뒤에는 나도 그 이해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나는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 필명의 그 명각의 자리에 있으면 맨날 어둡다 밝다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 브루노가 질문할 때도 그래 했거든. 왜 우리 본래 마음은 원명해서 아무것도 그 원적 속에 있으면 될 텐데 왜 산화대지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합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게 명각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제 천지창조를 했다가 그 멸했다가 또 멸했지만 또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 명각을 넘어서 성각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대로 밝은 자리에서는 이 상대성이 밝음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냥 이렇게 원멸 조용해져 있는데 그대로 밝을 뿐이다. 그게 이제 약간 이해는 될 수 있지. 왜냐면 빛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둡다 밝다로 표현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분명히 빛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 비유를 또 오늘도 뭐 시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장보고 할 때 피곤해서 가요 몸이. 그래도 바깥에서는 쉴 수가 없어. 내 집에 가야 쉬지. 근데 내 방에 와서 내 집에 와서 내 방에 와서 편안히 쉬게 될 때는 빛하고 아무 상관없지. 내 마음이 아는 거야. 내 방이 편하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르게 비유하면은 내가 내 마음이 내 본성을 등지고 내 객살이 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어느 날 내 이제 내 마음의 객인 그러니까는 이제 번뇌와 그 이제 번뇌와 망상과 잡념과 이제 뭐 뒷걸과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비유하면 이제 그 번뇌장 그렇게는 이제 걔를 나를 괴롭히는 이제 그 번뇌장의 장애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번뇌와 소지장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진 자리에서는 그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 거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자리가 그게 밝지 어둡겠어? 안 그래? 그거는 필명의 표현으로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명각에 의한 그 밝고 어두우게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밝아서 좋다, 어두워서 싫다 이 이야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해진 자리, 마음이 본래 내 본래의 자리에 돌아왔다고 느낀 이 느낌은 이제 필명예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요거는 이제 옛날 것들만 이런 이야기 하면 뭔 소린지 한 개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현재는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전자기파가 빛이다.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성질이 이렇다. 근데 빛이라는 것이 묘하게 우리가 그 빛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 역대 천재들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래가지고 논란할 때는 입자인지 파동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원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파동인 줄 알고 있었다고 파동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파동이나 매질이 없으면 원래 못 가는데 이 허공을 가로질러가 태양에서 여기까지 빛이 오고 수억 광년을 가로질러 가지고 별빛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건 빛은 매질 없이도 온다는 거래. 간다는 얘기. 참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것이고 본성의 힘이니까 가능하지 안 그렇고 가능하겠어. 근데 이게 파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을 거치면은 빛이 생각을 거치면 입자가 되더라는 거래. 최소 입자. 물질이 되는 최소 입자로 만들어지더라고.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신기한 거지. 어쨌든 분명히 그래서 입자가 만들어진 거요. 이 입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입자부터는 원인을 설명해내는 거래. 왜냐면 막 끌어당기는 거요.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끌어당기니까 입자끼리 뭉치는 거예요. 센 입자끼리 이제 그 뭉치면은 더 크게 뭉친 놈이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작게 뭉친 놈은 짧게 끌어당기고 그리고 태양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별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이래 이제 크고 작고가 막 갈라지니까 이제는 천지창조가 막 돼 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센 놈 있고 약한 놈 있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만들어지고 약육강식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또 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든지 다 창조돼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이 되면 그것도 다 멸해 없어진다. 근데 멸해 없어졌다 게 끝이 나냐? 그럼 끝이 안 나. 또 만들어. 싹 없어지고 나면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우주의 뭐 성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싹 우주가 멸망해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져. 아직도 뭐가 남아있기 때문이요. 성각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명각에 있기 때문에. 빛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모든 게 빛이 뭉치면 물질이 되고, 뭉친 물질이 흩어지면 빛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량은 그 에너지가 뭐냐 하면 에너지란 것이 MC 제곱이란 말이 그 말.
그 왜냐면 우리가 이제 물질이 에너지를 그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에 제곱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그 빛이 뭉쳐가 입자가 됐다 이 말이래. 그렇게 입자가 다시 이제 물질이 빛으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고 이제 그 물질로 빛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능엄경에서도 가장 핵심 단어 성각이 명각이다 되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내야 요 이해 요거까지 왜 이해를 해야 되냐고 설명을 하냐고 요걸 이해해내고 나서 나는 명각에 머물지 않고 성각에 갈궁리를 해야 되지. 성각에 가려고 하면 어째야 돼? 이 명각에 의한 진짜다 하는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 그 쉽지는 않겠지. 그 미세한 파동마저 씌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 빛의 파동이 우리가 느껴지냐고. 그렇지만 그렇게 미세한 마저 다 초월해야 가능한 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지. 뭐 가우쳐 표현한다면. 그래 성각은 필명이나 망이 명각이다.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그런 요 대목이 상당히 설명이 어려운 것이지만은 한번 설명을 해봤어. 수고하세요. 네.